네, 안녕하세요. 지금 미국 동부 시간 11시 한 40분 됐고, 네, 10월 9일입니다. 오늘 다 전반적으로 상승했어요. 다우 같은 경우도 0.5%, S&P 500도 0.8%, 나스닥 0.4% 이렇게 올랐네요. 네, 그리고 섹터별로 한번 보면은, 네, 오늘 에너지 주식이 에너지 섹터가 많이 하락을 했어요. 이게 참, 코에 걸면 코골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오늘은 뭐 노르웨이 이제 파업했던 거 이제 종료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하락을 했다고 이제 미국이 지금 델타라는 허리케인이 와 있는데, 근데 파업 종료로 하락을 했다라고 사람들이 소설을 쓰는 것 같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요거 IT. IT는 항상 주도 섹터니까 이 큰 시총 큰 애들 5개 얘네들은 참 항상 코어로 가져가야 되는 것 같아요. 오늘 크게 상승한 이유는 딱 그거 같아요. 이건 제가 적은, 제 그냥 로직틀이고요. 일단 뭐, 요번 주 동안 뭐, 작은 그 부양책 때문에 이 말 저 말 많이 막 혼조세 왔다 갔다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펠로시가 이제 작은 부양책을 이제 또 거절하고 또 지금 사전조사 보니까 바이든이 승리할 것 같고, 그러면은 하원의 민주당, 상원의 민주당, 대통령 민주당. 그러면은 지금 안 그래도 뭐 2.2 트릴리언 쓰려고 하는데 그럼 더 큰 부양책이 오겠네? 라고 하면서 이제 마켓이 계속 기대감을 가져가고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또 트럼프가 되면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더 큰 부양책이 오겠구나라고 오늘 트럼프가 이렇게 좀 트윗을 날렸어요. 뭐 일단 1.8 트릴리언으로 카운터 오퍼를 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점점 그 간격이 줄어들고 있구나. 처음에는 0.6에서 0.8, 민주당은 2.2. 근데 그리고 나중에 또 트윗을 날렸어요. 이렇게요. 고빅이라고. 민주당이 2.2라고 하던 공화당이 뭐 1.6이라고 하던 뭐 1트릴리언이라고 하던 난 그거보다 더 쓸 거야. 그래가지고 이런 마켓을 막판에 부스트 올렸습니다. 이런 트윗 한 방에. 이제는 뭐 익숙하죠. 트럼프가 이렇게 트윗 날리고 하는 거요. 그리고 또 긍정적인 소식으로 보면은, 이제 미국이요, 리제네론가 일라이 릴리에서 개발되고 있는 백신 100만 도즈를 미국 국민한테 이제 무료로 접종해주겠다는 그런 계획을 발표했고, 또 트럼프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신속한 승인을 받기 위해, FDA가 아닌데, 어쨌든 신속한 승인을 받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자기도 이 리제네론, 백신을 받아가지고 이런 뭐 치료를 해가지고 회복했다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도 있었고 마켓에 긍정적으로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계획 중이라 하고 있죠. 그것도 미국의 그 보건복지부 관련된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 남부에 허리케인이 오고 있죠. 텍사스에요. 델타라는 건데 얘가 지금 속도가 여기 보면 엄청나게 빨라요. 120마일 이렇게 하면 이제 195km예요. 그래서 지금 델타가 영향을 줘가지고 하루 생산량이 1.67 밀리언 배럴이 지금 셧다운돼서 안 나와요. 지금 미국이 11밀리언을 하루에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0%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걸프만에서 계속 뽑고 있는 그 오일 중에서 92%죠. 이렇게 되면은 시추 활동이 안 하면은 이제 원유 재고가 감소하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유가가 크게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걸프만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걸프 이렇게 제가 검색을 해볼까요? 여기 걸프 치고요. 걸프 여기 치고 예, 여기 보면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걸프만이라고 여기 이제 오고 있어요. 크게 보면은 이쪽에서 이렇게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쪽이 지금 허리케인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고 이게 다음 주에 유가를 크게 또 상승시킬 요인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코비드 백신이 긴급 승인이 되더라도 정식 승인이 받을 그런 기간은 다 2022년, 막 2023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중간에 정식 승인이 되기 전까지 분명히, 긴급적으로 그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거는 곧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아마 이제 올해는 힘든 것 같고 왜냐면 FDA에서 가이드라인을 좀 상향 조정했는 거를 백악관에서 승인을 했어요. 근데 트럼프는 뭐 이제 승인 받는 걸 자기가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뭐 이번에 2차 웨이브가 오든 안 오든 뭐 온다고 확률이 많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뭐 12월 1월 뭐 지금 2개월 지나면 뭐 1월쯤에는 백신이 승인되지 않을까 긴급 사용 승인이요. 그거를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일이 아니죠. 다음 주에 이제 이
존슨앤존슨이라든가 네, 또 JP모건 이런 금융주들이 실적 발표를 해요. 그래서 일단 처음 발표하는 대형 금융회사는 JP모건이어서 얘한테 좀 집중해야 될 거는 작년 대비 지금 수익이 25% 하락한다고 이제 컨센이 잡혀 있는데 중요한 게 요번에 이제 2분기 실적 발표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출 손실이 실제로 얼마인가 이번에 나오잖아요. 이 4, 5, 6 뭐 이렇게 했던 거 그거가 얼마나 손실이 나왔는지가 관전 포인트일 것 같고 또 그 프로비전 있잖아요. 그 대손 충당금 그걸 얼마나 더 쌓아둘 것인가 혹은 또 뭐 배당 컷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배당 컷이나 뭐 배당 잠깐 뭐 인상은 멈춘다던가 그런 거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거 살펴보면 될 것 같고 또 다음 주에 볼 만한 거는 요거 CPI. 저는 인플레이션이 뭐 이제 슬금슬금 이제 오고 있다 보고 있는데 지금 CPI 요것도 1.8%고요. 그래서 이거가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CPI랑 또 여기 미국의 이제 PPI 발표하죠. 네, 그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예, 제가 지금 SQQQ를 들고 있는데 지금 마이너스 10%예요. 그래가지고 좀 더 샀어요. 아무래도 이게 마이너스 10%에서 조금 더 넘어가서 15% 가면 이제 아마 손절을 해줄 거예요. 지금 개인 그 지출 가능한 소득 같은 것도 보면은 지금 줄지가 않았어요. 정부에서 어, 그 재정부형 정책을 한번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1200불 주고 또 600불 추가로 주고 지금 이 개인 소득이 전하고 전 레벨하고 똑같아요. 오히려 리세션인데 이렇게 개인 소득이 증가했다. 요런 거를 보면은 지금 주가가 상승을 하고 또 이제 2차 재정부양 정책 합의 기대감으로 충분히 오르는 게 납득은 되긴 해요. 근데 제 생각하고 이렇게 맞게 흐르지 않아 가지고 아마도 다음 주 중에는 손절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미국 월세, 미국 같은 경우는 전세가 없고 다 월세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집을 사가지고 이렇게 거주하지 않는 이상 이런 거 보면은 전년 대비 그렇게 크게 떨어진 게 없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7월 달에 이 600불 그 실업 연방정부 실업 추가 수당이 없어져 가지고 이게 크게 하락할 거라 생각했는데 9월 달에 좀 하락했다가 10월 달에 다시 예, 작년 수준하고 똑같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10월 6일까지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냈냐예요. 하지만 이거를 보면은 한 달로 요거 같은 거 이 색깔 같은 경우는요 10월 6일까지 이제 내는 사람 퍼센테지 76%죠. 그런 다음에 다 못 내면 못 낸 사람들이 또 이제 좀 지나가 가지고 내는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13일까지 내는 사람 86%, 그 다음에 20일까지 90%, 그리고 27일까지 92%. 그래가지고 총, 예, 달 마지막까지 9월 달에 낸 사람이 94.6%입니다. 그럼 작년 대비 떨어지긴 했지만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아직 크게 막 힘든 그런 모습은 아니다. 이런 엔트비도 확인해 보면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S&P 500 보면은 네, 추세적으로도 지금은 완전히 돌아선 걸로 보여요. 그래서 예, 오히려 추가 더 상승을 할 수 있어도 보입니다. 그렇게 특별히 하락하기도 힘들고 근데 오히려 하방은 막혀 있는데 상방은 열려 있다. 그리고 제 생각을 또 말씀드리면은 지금 제가 유튜브에서 한 3달간 계속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게 여기 에너지, 금융, 그리고 부동산, 네, 리얼 에스테이트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하워드 막스가 두 가지 투자 신념에서 언급했던 것이 그게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순환적이다, 다 주기가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속담, 뭐 월가의 속담이 있잖아요. 오래된 말이요. 길거리에 피가 혈전 넘쳐 흘릴 때가 최적의 매수 시기이다. 그래서 저는 이 에너지가 물론 장기적으로 10년 이후에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 사이클은 충분히 더 갈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언제나 역사적으로 리세션이 있고 나서 이렇게 항상 유가가 하락하고 에너지 섹터 같이 하락했다가 꾸물꾸물꾸물 상승을 해요. 이때 다 이제 반영이 된 거거든요. 2016년 그때도 하락했을 때도 그랬고 에너지 섹터 오히려 지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고 남들이 안 볼 때 이렇게 조금 본능에 반대하는 매수를 하는 게 좋은 실적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융주 같은 경우는 지금
얘네들이 2008년도 기업 때문에 사람들한테 좀 외면받고 있거든요. 이 금융하고 리얼 에스테이트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펀더멘탈 그리고 가치적으로 지금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단지 앞으로 뭐 금융주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이 없고 뭐 2년간 그럼 2년만 버티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금리가 이게 마이너스 금리 갈 확률은 많이 낮고 오히려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이 금융주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인내심이 있는 분들은 지금 충분히 사도도 오히려 은행 이자보다 더 나은 수준이다. 그리고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영상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부동산 가치의 버블이 아니에요. 단지 유동성의 문제예요. 그러면 유동성 잘 나오는 애들은 골라두면은 지금 할인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잘 봐야 되지 않나. 요거 세 개. 저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섹터별로도 그냥 IT 요거 섹터에서 그 시총 큰 애들은 기본적으로 코어로 가져가야 돼요. 얘네들이 어차피 글로벌 트렌드를 이끌 애들이고. 네. 저는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다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그거 같아요. 좀 본능에 반대하는 매매를 하는 게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수익을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막말로 해서 테슬라로 두 배 뭐 100%를 벌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테슬라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500불이라 하면 이게 1000불 되는 거랑 지금 에너지주 뭐 30불짜리 하나 사가지고 이게 60불 되는 거랑 어차피 수익률은 같은 거거든요.